빅투입니다. 2010년을 전후로 해서 제주의료원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제주의료원에서 병동 간호사로 일하던 간호사분들 중에 유산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2009년에는 15명의 간호사분이 임신을 했는데 그중 5명이 유산을 했고, 2010년에는 12명의 간호사분들이 임신을 했는데 그중 4명이 유산을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특히 2009년에는 임신한 15명 중 5명이 유산을 했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남은 10명 중에서도 4명의 간호사분들이 선천성 심장 기형이 있는 아이를 낳게 되기도 했습니다. 보통 병원 같은 경우는 괴담도 많이 돌고 그러는데, 이 병원도 무슨 저주 같은 것이 걸린 것일까요? 이 병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당시에는 원인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 초반에 조사한 자료를 보면 인력 부족과 살인적인 노동 강도 때문에 간호사들이 힘들어서 이렇게 유산을 많이 하게 되었다, 이렇게 잠정적인 결론을 냈었습니다. 간호사분들이 임신한 줄도 모른 채로 야간 근무와 새벽 근무를 하고 한 달에 8번에서 10번 정도 나이트 근무를 했으며, 간호사 1명당 돌봐야 하는 환자는 25명이 될 정도로 업무 강도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특히 2009년과 2010년에 임신하는 간호사분들이 늘면서 나이트 근무 편성이 어려워져서 노동 강도는 더 높아졌습니다. 태아의 심장이 빠르게 발달될 시기에 나이트와 이브닝 근무를 하고 무리를 하다 보니까 유산을 하거나 심장 질환이 있는 아이가 태어났다, 이렇게 결론을 냈던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런 높은 강도의 근무 상황이 원인 중 한 가지였을 수 있는데,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약물의 파우더링 작업이었습니다. 알약을 잘 삼킬 수 있는 분들도 많지만 잘 삼키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병원에 있는 환자분들이나 연세가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연하를 하는 힘이 떨어져서 잘 삼키지 못하고 잘못하면 기도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약을 가루로 빻아서 물에 타 먹이기도 하는데, 이 작업을 간호사들이 한 겁니다. 간호사분들이 이 작업을 할 때 보호장구 없이 작업을 했다고 했으니 가루를 내면서 가루가 된 약이 날리고 그러면 마시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어차피 사람 몸에 쓰도록 만들어진 약인데 간호사가 그걸 좀 마셨다고 큰 문제가 있겠느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먹었을 때 문제가 없는 약이라고 해도 임산부에게 유산을 일으키거나 기형을 유발하는 약들이 있기 때문에 임신하지 않은 사람의 처방을 임신한 사람에게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제주의료원의 경우에도 임산부에게 사용했을 때 기형이 유발될 수 있는 약물을 사용했고, 특히 항암제와 같은 약물은 태아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의료원에서는 FDA에서 임산부에게 태아 기형을 일으키는 것으로 규정한 D등급 약물 37종과 X등급 약물 17종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약물들 중 일부를 임신한 간호사분들이 파우더링하였고, 이 과정에서 임산부들이 기형 유발 약물에 노출되었다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역학조사 결과 밝혀진 겁니다. 문제의 해결이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 병원에서 생긴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당연히 산재 처리가 되겠죠. 일하느라 생긴 문제니까.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2014년에는 이 사건이 산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만 2016년에 있었던 2심에서는 산재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간호사지 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태아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엄마만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엄마는 건강에 문제가 없고 선천성 질환이 생긴 것은 엄마가 아니라 아이니까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2018년에 이 사건과 관련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아마 통과는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대법원 판결이 드디어 나왔고, 최종 결론은 산재 인정이었습니다.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로 여성 근로자와 태아는 함께 보호받아야 된다는 사실이 인정받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의 기존 대법원 판결은 유산의 경우에는 인정을 하기도 했지만 선천성 질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천성 질환에 대한 산재 인정의 최초 사례라는 점이 이 판결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입니다. 현재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들이 파우더링 작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국가가 태아와 모체를 분리시키지 않고 함께 산재 인정을 해주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좀 더 좋은 나라로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에게 일어났던 선천성 기형 및 유산 사건은 기형 유발 약물의 분쇄 과정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과거에는 태아를 산모와 별개로 보고 산재 인정을 해주지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모체와 태아를 분리시키지 않고 산재 인정을 해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왔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